네, 반갑습니다. 배우 김남기 기자, 시민단체 NGO 길스토리 대표 김남기입니다. 오늘은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팬덤이 만드는 소셜 임팩트와 대중문화 예술인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를 조금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배우로 저는 활동하면서 또 문화예술 현장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것들을 흔히 팬덤이라고도 하는데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 혹은 작품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문화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조금 넓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응원하고 믿고 함께 오래 걸어가는 마음, 그 마음이 개인의 위로를 넘어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때로는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창한 이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중심으로 팬덤이 어떻게 공감해서 행동으로 그리고 연결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앞서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모두 누군가를 좋아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단 한 번쯤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아티스트 이야기를 이제 팬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배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수일 수도 있고 혹은 뭐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한 곡의 노래 한 권의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는 단순한 취향 이상의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팬덤이라고 하면 그냥 좋아하는 대상을 열심히 응원하고 소비하는 문화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하지만 저는 팬덤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팬덤은 단순히 소비의 집합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닮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태도나 작품을 통해서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인전을 읽으면서 존경할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방향들을 또 따라가기 위해서 정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좀 시대가 그때하고 많이 바뀌어서 물론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슬램덩크나 스타워즈를 보면서 들국화 노래를 들으면서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도 해봐서 잠시 교수님과 제가 같은 나이대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티스트들이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무겁게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꼭 거창한 가치관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우리가 힘든 하루 끝에서 그 사람의 노래를 듣거나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작품 속의 인물을 보면서 내 마음을 이해받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우리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아티스트들의 인터뷰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기도 하니까요. 그게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떤 의미에서는 별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흔들릴 때 나를 다시 일으키는 건 꼭 대단한 해답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주 사적인 응원, 아주 작지만 진심인 연결이 사람을 버티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팬덤이 바로 그런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때로는 개인 안에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이 그저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남는지 혹은 나 혼자 위로받고 끝나는 일일지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에 도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배우로 활동하면서 대중문화가 실제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술인이 만드는 작품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에 건네는 한마디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큰 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장 넓고 오래 움직이게 하는 힘 가운데 하나가 저는 팬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덤은 단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집단이 아니라 공감한 가치를 서로 나누고 확장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었을 때 그 작품을 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더 오래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배우나 아티스트가 사회를 향해 진심 어린 목소리를 냈을 때, 물론 여기에선 비종교적이고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목소리에 공감한 사람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 안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 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는 건 제가 경험해보니까 늘 거창한 제도나 정책에서만 남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책이나 제도적인 것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상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때 많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데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K컬처는 이제 한국 안에서만 소비되는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언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와 드라마, 영화, 예능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배경을 넘어 감정을 공유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팬덤이 굉장히 흥미로운 가능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그 마음이 모이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쌓이면 참여가 되고, 또 참여가 이어지면 결국 사회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베이스적인 문제보다는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산동묘항이 끝나고, 그때 당시에는 한국의 셀럽들이 다른 나라에서 지금 개발도상국들이나 우리나라보다 좀 더 현저히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는 나라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게 그때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화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리고 경험이 없을 때라 가라고 하면 가야 될 때여서 가서 이제 그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무너진 집터 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직접 만나 뵙고, 그 현장에서 한 가족을 위해서 작은 집 한 채를 짓는 일을 좀 함께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방송국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던 게, 그 한 집을 지어주는 게 얼마만큼의 대단한 일인지를 떠나서 그게 전부 다 저한테는 이벤트성으로 보여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셀럽들이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냥 쇼가 아닐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많이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딪힐 때 그 방송국 PD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PD분하고 활동가분이 저한테, 오늘을 지은 집 한 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한 채가 한 채에서 끝나지 않고 10채, 100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이 그때 당시 굉장히 오래 남았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는 감정에서 멈추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야기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어떤 현장에서 제가 본 것, 그리고 느낀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진심 있게 나누면 누군가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그 이야기에 공감해 주신 많은 분들이 또 오랫동안 제 작품을 응원해 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후원금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단순히 한 채의 집을 짓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진 피해 마을 전체를 복구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정도의 액수가 모여서 그런 일들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때 당시 또 한 번 분명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공감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는 존재는 그 공감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저에게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배우로서 작품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온 시간 외에 사회적인 연결과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깊이 체감한 순간이기도 했고, 그것이 문화예술 NGO 길스토리를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마음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에게 닿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팬덤이 그 통로가 되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바탕으로 시작한 길스토리가 지금 어느덧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길스토리가 해온 여러 프로젝트들은 결국 한 사람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팬분들, 시민분들 그리고 여러 현장의 동료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을 같이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덤이라는 말이 때로는 가볍게 소비되기도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오히려 그 반대를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오래가고 책임감 있는 참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길스토리는 그동안 다양한 클라우드 펀딩과 문화예술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 모금도 했었고,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양도성을 시민들과 함께 기록하고 알리는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또 취약한 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의 주거 안전을 지원하는 캠페인도 진행했고,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창작가들을 응원하는 함께 나길 프로젝트도 이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종류도 다르고 대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누가 강제를 시켜서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팬분들과 시민들이 스스로 공감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발성은 오래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감이나 공감이 어떤 지시보다 또 애정이 훨씬 더 멀리 간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함께 나길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팬덤이 단순한 후원을 넘어서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지켜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어떤 청년에게 당장 필요한 건 돈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당신의 작업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팬덤은 바로 그 믿음을 만들어주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이 만드는 변화는 꼭 눈에 보이는 결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모금액이나 지원 규모처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때로는 더 오래 남는 것이 정서적인 연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경험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건 그냥 취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삶을 다시 붙잡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음악을 들으며 힘든 시기를 버텼다고 말씀하시고, 영화나 드라마 속 인물을 통해 자기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누군가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첫 번째 감정일 수도 있고, 팬덤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배우를 좋아해서 모였지만 나중에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사람들은 외롭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연결 수단은 많아졌는데 관계 밀도는 오히려 얕아진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점에서 팬덤은 단순한 취향 공동체를 넘어 감정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팬덤은 결국 소통과 연결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관계 단절과 고립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대화도 점점 어려워지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도 커지고 있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팬덤은 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면서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작품과 같은 감동을 통해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물론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팬덤은 누군가를 중심으로 모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결국 좋아하는 마음이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연결할 수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늘 느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좋은 마음도 좋은 영향력도 결국 꾸준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를 끝나는 감동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진짜 변화는 반복될 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하고 계속 참여하고 계속 함께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이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선한 영향력이 대중의 공감과 참여를 만나고 꾸준한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때 팬덤은 단순한 응원 문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 예술이 사람과 사회를 연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더 오래, 더 진지하게, 또 꾸준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팬덤을 공감과 참여, 연결의 가능성을 함께 바라봐 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전과의 다른 팬덤 문화를 또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이 학술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예전과 많이 달라졌을 많이 느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꼭 이게 어린 아이들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디까지가 어른이고,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고 안 지고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나이가 든다고 다 참아내고 다 괜찮아야 된다는 것들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는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중문화 예술을 감당하고 그걸 지지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